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이 울릉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. 제가 1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울릉도를 다녀왔는데요. 울릉도 이 여행시 준비사항을 이야기하면은 울링 알림이랑 가보고 싶은 섬 이 두 가지 앱은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울릉도는 일단 겨울에 제가 갔을 때는 포항에서만 가는 배가 있었고요. 울릉도 항구는 도동항, 조동항, 이 겨울에는 이렇게 두 곳만 운영이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섬으로 이 항으로 이 예약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. 일단 독도도 가고 싶었지만 겨울에는 독도 가는 배가 따로 없고 또 울릉 팔경이라고 해서 울릉도 경치가 아름다운 것들만 뽑아 놓은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울릉 옴이라고 해서 울릉도 이 먹어봐야 되는 음식들, 그 다음에 쇼핑 아이템들도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.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릉도를 갔는데요. 울릉도 2박 3일 여행기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. 독도는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울릉도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멀미약, 배 타기 1시간 전에 멀미약 꼭 드셔야 되고요. 저는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먼저 아침에 일찍 도착을 하였습니다. 배 출항하기 10분 전까지 탑승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제가 탄 배는 이날 아침 한 8시 50분에 출발하는 배여서 이날 한 8시쯤 도착해가지고 좀 기다렸었는데요. 이날도 거의 3일 만에 배가 뜨는 거여서 그런지 울릉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이 겨울철에는 날씨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배가 떴다 안 떴다 하기 때문에 울릉 알림이 앱을 통해서 시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시간 변동도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일단 저도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해서 시간 확인하고 표는 핸드폰, 스마트폰, 모바일로 가보고 싶은 섬에서 애매해서 모바일 승선권으로 준비했고요. 일단은 배 탑승 알리자 바로 줄 서서 탑승을 했습니다. 탑승하면은 이렇게 승선 완료라고 핸드폰 화면에 뜨더라고요. 제가 타려고 하는 배는 이 배는 아니고요. 선라이즈라는 이 하얀색 이 배인데 쾌적선으로 포항에서 출발해서 울릉도까지 한 3시간, 한 10분,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게 거리였습니다. 일단 배, 이런 여객선은 저도 처음 타보는데요. 일단 1층이랑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, 저는 2층 자리에 앉았는데, 의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요. 좀 옆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가방도 놔두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 배에 파도가 은근히 높게 치기 때문에 배멀미 안 하려고 하면은 바로 잠을 자야 됩니다. 이게 잠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잠을 자서 딱 눈을 뜨면은 거의 제가 가려고 하는 울릉도 도동항에 출발 도착을 거의 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멀미 때문에 아침 식사를 안 하시거나 식사를 안 하고 빈속에 멀미약만 먹고 그냥 배 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일단 멀미를 안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밥을 꼭 드셔야 됩니다. 뱃속을 든든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멀미약을 먹고 배를 타야지 멀미를 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했더니 배 멀미 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요. 생각보다 파도들이 좀 되게 출렁이는 편이어서 배가 정말 출렁출렁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, 일단 낮 한 12시 10분쯤 해서 울릉도 도동항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습니다. 정말 태어나서 4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본 울릉도였는데요. 울릉도 이 첫 모습, 도동항의 첫 모습입니다. 저 뒤로 성인봉도 보이는 것 같고요. 의외로 차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렌트카 예약해서 렌트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해병대 군인들도 보이고 그냥 공군들도 보이고 울릉도 안에도 군부대들이 있다는 거를 이날 처음 알았네요.
일단 저도 도동항을 이렇게 한번 보고요.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구가 도동항이랑 조동항 이렇게 두 군데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번화가이기도 합니다. 일단 울릉도 도동항에서도 가볼 데가 많이 있는데 이 행남해안 산책로 이 길이 참 좋은데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길이 좀 유실되어서 현재는 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.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사부터 하러 갔고요. 제가 식사를 하러 간 것은 이 두꺼비 식당입니다. 이 두꺼비 식당 이곳은 일단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혼밥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오징어 내장탕으로 일단 맛있는 일단 첫 식사를 하였습니다. 식사하고 나서 바로 버스를 타고 제 숙소가 있는 조동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. 이 조동항 잠깐 구경을 한 다음에 숙소 가서 짐 풀고요. 본격적인 울릉도 여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. 일단 울릉도 여행을 시작을 할 때 이 섬 일주를 하는 버스 노선들이 있어서 일단 그 버스를 타고 좀 섬을 일단 먼저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는데요. 울릉도는 생각외로 이 대중교통 버스 노선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어디든 좀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렌트보다는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. 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대고 1,000원 아니면 1,400원 이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요금의 편차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뭐 렌트카드 택시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좀 울릉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솔직히 뭐 저 같은 뚜벅이들한테는 이 대중교통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섬 일주도 하고 뭐 나리분지든 복례포든 뭐 필요한 곳들은 다 버스 운행이 되고 하루에 이 정해진 시간대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표만 잘 알고 있으면은 울릉도 여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. 그리고 일단 혼자서 다니기에도 되게 괜찮았었고 좀 안전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 여름철 성수기철에는 관광객들이 하루에 뭐 적게는 2,000명, 많게는 7,000명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숙박 잠잘 때도 되게 부족하고 이 버스도 10,000원이고 택시도 잘 없고 하여튼 뭐든지 좀 물가도 비싼데 되게 다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울릉도 이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이어서 아마 올 연말 내년쯤 돼야지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고요. 일단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산 분지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까 이 해안 둘레길 빼고는 나머지 길은 다 오르막길 아니면 내리막길이고 되게 꼬불꼬불한 길들이 많아서 운전 초보자 같은 분들은 아마 교통사고 나기에 딱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일단 이날 이제 도착해서 이 해안 일주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바다 풍경이랑 이 해안 풍경들이 상당히 좋았고 뭐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버스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촬영을 해줬는데 좀 많이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이랑은 좀 길이가 길어서 2배속으로 조금 빨리 감기를 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버스는 이 도동항에서 출발을 해서 뭐 버스는 보통 도동항, 뭐 조동항, 뭐 울릉도의 중요한 이 지점들에서는 다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저는 이제 조동항에서 버스를 타고 일단은 태아 쪽으로 갔는데 태아 가는 길에 뭐 도동항도 지나고 사동항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남양도 지나고 그렇게 해서
이 태아 쪽으로 갔습니다. 태아에 가면은 일단 태아 뭐 전망대, 대풍간 전망대 해서 이 울릉 8경 중에 하나인 이 해질녘 풍경이 아름답다는 태아의 일몰 전망대도 있어서 좀 가봤고요. 또 황토굴도 있고 여러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좀 느낀 건데, 일단 버스 겨울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울릉도 사람들도 이 겨울에는 비수기이다 보니까 막상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. 일단 저는 버스 태아에서 내려서 일단 항토굴이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. 이 항토굴 있는 곳에 이 태아 뭐 모노레일도 있는데요. 모노레일을 타면은 쉽게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 태아는 예전부터 황토흙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 유명한 황토흙은 뭐 이 궁궐 왕한테까지 이게 바쳐졌다고 합니다. 일단은 황토흙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정말 진한 황색의 흙들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있는 또 전망대가 있어서 전망대 한번 올라가 줬는데요. 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그 전망대는 그냥 걸어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돼서 따로 가지 않았고, 좀 시간 관계상 그 바로 옆에 있는 좀 이 태안 낚시터 가는 그 길인 것 같은데, 그 길, 이 아까 영상으로 봤던 좀 높은 그 다리 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여기만 올라와서 주변 경치를 봤는데요. 태아 마을도 보이고 뭐 모노레일도 보이고 상당히 경치가 좋았고, 해가 아직은 이제 지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그리고 태양도 좀 뜨겁고 주변 경치를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, 좀 바람도 어느 정도 불고 이 겨울인데 겨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. 정말 이쪽 경치는 좋았고, 다음에는 이 일몰 보러 태아 전망대를 올라가고 싶더라고요. 근데 이곳도 보니까 태풍 때문에 좀 다리 좀 한쪽이 유실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더는 가지 않고 바로 내려왔습니다.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면은 태아 낚시터로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이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입니다. 이런 바다는 언제 봐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곳에서 내려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천부 방향으로 다시 갔습니다. 천부 방향으로 가다가 무인도도 있던데요. 일단은 뭐 버스도 맨 앞자리에 앉기 힘들었지만 이 천부 지나서 다시 좀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천부에서 간음도로 가는 버스인데요. 이 간음도로 이 가는 길은 좀 비포장 도로들도 많고 한창 공사 중인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울릉 알림이 앱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울릉도 안에 있는 주요 관광지들 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일단 관람을 할 수 있고 없고 이 판단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고요. 되게 울릉도 안에 지낼 때 유용하게 쓰이는 앱입니다. 그리고 뭐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앱은 일단은 뭐 여객선 표 예매하시려고 하시면은 무조건 깔아야 되는 앱이기도 하고요. 일단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요. 실은 울릉도 오면서 이 간음도라는 이 섬도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, 제가 울릉 알림비 앱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이 입장 불가여가지고 울릉도에 있는 2박 3일 동안 결국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도 이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요. 이 간음도를 가려고 하면 이게 섬인데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입장을 이 다리로 지금 보이시는 저 다리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 성수기 때에는 배가 관광 또 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간음도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 이번에는 간음도를 가지 못했고요. 하여튼 다음에는 꼭 간음도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.
울릉도 해안 일주 도로는 작년인가 아마 이 전부 다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이 버스로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관광도 가능합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가 가장 이제 최근에 개통이 된 도로이고요. 좀 터널인데 터널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. 하여튼 이 내일 후년까지 해서 공사 다 끝나면은 울릉도 이 해안 따라서 있는 이 도로들은 되게 2차선 도로로 운전하기 편하겠다는 생각 들었고,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신호등을 무조건 되게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. 이 1차선밖에 없는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역주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파란 불일 때,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파란 불일 때 가셔야 되고요. 일단은 저도 다시 제가 숙소에 있는 조동항에 도착해서 이 조동항 촛대바위 쪽으로 갔습니다. 이 조동항 촛대바위 이곳은 일출이 또 되게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는데요. 조동항은 이 도동항이랑 다르게 좀 더 넓게 퍼져 있는, 그리고 이렇게 이 방파제도 설치되어 있어서 좀 태풍이 부는 날에도 배가 이 안에 있으면은 좀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촛대바위도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요. 이 촛대바위 주변으로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서 운동하기에도 좋고 사람들도 꽤 많이 다니더라고요. 조동항 이 야경도 잠깐 보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. 이 조동항에는 이 두 골목길에 약간 먹자 골목처럼 식당들이 모여 있는데요.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문 닫은 식당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문 닫은 식당들은 다 그냥 육지 가서 생활하고 봄이 되면 다시 온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숙박하는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이 울릉도 이 조동항에서 맛집이라고 불리는 이 삼정 본가 식당에 갔는데요. 이 식당 이곳에 가서 울릉 오미 중에 하나인 울릉약소를 먹었습니다. 울릉약소 이게 3인분인데 되게 칡소라고도 하는데요. 맛있더라고요. 일단 식사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숙소에서 잠도 자고 이 맛있는 고기도 먹고 되게 좀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었고, 좀 가격대가 있었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닌 것 같았고, 하여튼 울릉도 왔으니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그런 좀 고기이기도 했습니다. 일단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좀 조동항을 봤는데요. 이 오징어 잡이하고 들어오는 배들이 꽤 있어서 좀 되게 좀 분주하고 활기 넘쳤고요. 이날은 두 번째 날인데, 이날은 제가 울릉도 이 성인봉 좀 등산을 하려고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. 일단 오징어 배들 되게 많이 있고 신선한 이 오징어, 아침에 이 숙소 사장님께서 10,000원에 울릉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침 식사 좀 맛있게 할 수 있었는데요. 제가 좀 숙박한 곳이랑 아침 식사 한 곳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울릉도 이 조동항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랑 일출이랑 이렇게 한 번씩은 꼭 밤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. 불빛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아름답고요. 여름철에는 오징어 잡이 배의 이 모습도 되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. 울릉도에서 2박 3일 있으면서 이 동해장 모텔, 조동항에 있는 동해장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고요. 사장님께서 인심이 좋으셔서 이렇게 아침 식사 한 끼 10,000원에 오징어 회부터 오징어찜, 오징어 내장탕까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.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고 이 성인봉 등산도 했는데요. 택시 타고 이 울릉도 KBS 중계소까지 갔습니다. 이 성인봉 등산한 영상은 또 따로 만들어서 바로 내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성인봉 등산, 울릉도 왔으면은 한 번쯤 좀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. 겨울철, 이 겨울 성인봉도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 들었고, 저는 하여튼 KBS 중계 코스로 시작해서 팔각정 성인봉, 식룡수,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코스 한 5시간 넘게 5시간 반 정도 산행을 하였습니다. 쉼터도 있고요.
일단은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좀 편안하게 왔다는 생각 들고,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뭐 굳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마시고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어느 정도까지 와서 이곳 중개소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곳에서 일단은 아침 뭐 한 9시 좀 넘어서 등산을 시작을 하였는데요. 처음에는 눈이 없어서 겨울 성인봉에는 눈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는데, 와, 올라갈수록 눈이 진짜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. 일단 팔각정까지 오는데 되게 좀 힘들었고요. 이곳에서 또 1시간 더 올라가니까 성인봉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날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주변 경관을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이 성인봉 오르는 이유는 성인봉 올랐을 때 주변 경치 보려고 오르는 건데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들었습니다. 그래도 정상 갔으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. 성인봉에서 바로 이제 나리분지로 하산을 해줬고요. 나리분지로 내려오니까 여전히 눈 많이 있고, 이 나리분지도 울릉도에서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인데요. 나리분지는 겨울철보다는 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에 정말 볼만하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. 이 분지가 되게 넓게 있어서 울릉도에서 나는 모든 대부분의 나물이 다 이 나물이 분지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옛날 투막집도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. 투막집도 한번 구경하였고요. 이 나리분지에서 이제 첨부로 가서 이제 다시 제 숙소가 있는 이 조동항으로 갔는데요. 이 성인봉에서 내려와서 나리분지까지 내려오는 길은 계단길이 엄청나게 많고, 뭐 계단길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평지이기 때문에 되게 또 다른 울릉도에 좀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울릉도 성인봉에서 내려와서 바로 따개비 칼국수부터 먹어줬고요. 칼국수 먹은 다음에는 이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이 도동에서 조동 옛길 산책을 했습니다. 이 길은 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데요. 이 도동 그래도 등대 가서 조동항이랑 이 도동 쪽이랑 한번 이 풍경을 바라보시면은 와, 되게 좋아요. 여기는 실제 울릉도 사시는 주민분들이 경치가 좋다고 저에게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했던 것이고요. 저기 멀리 죽도라는 섬도 보이고, 이날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좀 안개가 많이 쪄 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. 그래도 되게 이 경치도 좋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조동항에서 도동항까지 이렇게 도동등대 들려서 걸어가 줬는데요. 한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고, 도동항 이 두꺼비 식당에서 홍합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. 이 음식들은 나중에 다 따로 업로드 할 계획이고요. 다음날 마지막 날 아침에는 내수전 일출을 보러 일출 내수전 전망대를 갔는데요. 내수전 일출 전망대까지 이 걸어 올라가는 길은 언덕길이어서 좀 힘들긴 했는데, 일출 보는 게 그냥 뭐 동해안이랑 이렇게 육지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맛이 있었고, 태양이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그런 생각 들고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. 이 주변 경치도 보는 맛이 정말 쏠쏠했습니다. 울릉도에서 가장 먼저 한 번 정도 꼭 가봐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내수전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. 울릉도에서 이 마지막 날 아침 식사는 기사식당 가서 백반을 먹었는데요. 백반도 종류 진짜 많고 되게 다양하니 맛있었습니다.
식사 후에 마을버스 타고 복례폭포를 갔고요. 복례폭포는 이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폭포까지는 아니지만 관광지로 되어 있는 폭포고 입장료도 따로 있고요. 그다음 3단으로 되어 있는 폭포솔이 되게 우렁차고 버스 타고 내려서 터미널에서 이 버스 정류장에서 복례폭포까지 한 15분, 2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면 되게 좋은 곳입니다. 이 폭포 소리가 사람 기운을 되게 좋게 만들어준다고 할까요?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이 중국집 가서 전복 해물 짬뽕을 먹었습니다. 이 울릉도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짬뽕인데요. 짬뽕 한 그릇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, 저는 이제 오후 1시 배를 타러 조동항으로 갔습니다. 원래는 이 도동항에서 배를 타는 걸 예매를 했었는데, 이 전날 이 배가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또 배를 예매해야 했습니다. 일단은 울릉도는 이 겨울에는 날씨가 워낙 이 변화무쌍한 곳이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서 배가 떴다 안 떴다 뭐 시간이 계속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울릉 알림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요. 울릉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오징어 말리는 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이제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타고 갈 배는 우리 누리호 1호였는데요. 뭐 전에 타고 왔던 배랑 거의 뭐 비슷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울릉도에서 그래도 포항까지 갈 때는 파도도 높고 시간이 좀 걸려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울릉도 2박 3일 있으면서 좀 다녔던 곳들이랑 먹었던 음식들을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울릉도 혹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. 일단은 배 타고 울릉도 이렇게 떠나니까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곳이었습니다. 겨울철 울릉도는 비수기 때문에 이 관광지들도 문 닫은 곳들도 많고 문 닫은 식당들도 많았지만 일단 겨울 뭐 성인봉 등산했다는 거에 만족스럽고 겨울에 울릉도를 봤다는 거에 되게 좀 만족스러웠습니다. 아마 죽기 전까지 겨울에는 또 울릉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울릉도 좀 가고 싶다는 생각 들고요. 좀 여름에 울릉도 가서 혼자서 좀 텐트 치고 자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실제로 여름철에는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들 되게 부족해서 야외에서 좀 자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. 좀 울릉도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 짜서 다녀오시면은 되게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날 뭐 가는데 포항 가는데 좀 파도가 되게 좀 높게 쳐서 좀 놀랐고 타기 전에 당연히 배 멀미약도 먹었고요. 멀미하지 않고 2박 3일 동안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제 영상 보시고 좀 다른 분들도 울릉도
되게 좀 멀다고 느껴지지만 좀 배편도 가격도 비싸고 좀 여행 경비도 좀 많이 드는데요. 저 2박 3일 있으면서 여행 경비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물가가 뭘 해도 다 비싼 곳이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 식사 한 끼를 해도 기본이 다 10,000원이고 안 그러면 뭐 15,000원 이런 식이고요. 뭐 어딜 가더라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좀 숙소도 저렴하게 했고 버스 타고 다녀서 아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